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입영 대상자들은요, 집과 가까운 지역에서 복무하기 위해 해경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인천 앞바다를 지키는 해경 대원으로 복무를 하는데요. 우리 수도권의 자녀들, 중국 불법 조업 어선 단속도 하고요, 동절기 해양 오염 점검까지 정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그 수도권 앞바다를 지키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의 본부장 김두석 본부장을 직접 만나봅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뉴스는요, 원정 수능 내용입니다. 농, 산, 어촌에 거주하는 수험생들 원정 수능을 떠나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지만 잘 개선되지 않는다는 소식인데요. 수도권은 비교적 여건이 낮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가평, 연천 지역에는 고사장이 2곳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수험생들이 4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그랬을 겁니다. 시험 당일 컨디션이 너무 중요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의 근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목요일 수능 시험일에 함께하는 수도권 투데이, 브룩 멘톤의 Think Twice 들으면서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앞바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의 김두석 본부장과 직접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현장 점검에 아주 발빠르게 나섰던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미남이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일단 관할 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네, 우리 중부해경본부는 이 서해 5도 NLL에서부터 그 충남 서천 장안까지 해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보니까 동절기 대비 기동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동절기에는 그 계절적으로 북서풍이 많이 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파도가 이렇게 높게 일어나고 기상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그 해양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부해경본부에서는 이틀 전인 11월 10일부터 기동점검단을 가동을 해서 선박의 그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동점검단은 우리 해경뿐만 아니라 그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로 그 관내의 유람선이나 도선, 또 낚시어선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타고 움직이는 그러한 그 다중 이용 선박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사업자나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기동점검단이 좀 해양 경비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바람이 바뀌고 그렇다면 조류도 바뀔 것이고 해양 사고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해양 오염 사고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좀 집중된다, 이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집중되는 이유 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환경의 변화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네, 그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동절기에는 그 바다의 날씨가 연중 가장 좋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 그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100킬로리터, 그러니까 드럼으로, 우리 드럼통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드럼으로 이제 따지면 한 500드럼 정도, 그 이상 되는 많은 양의 이제 기름이 바다에 그 유출된 사건이 최근 10년간 총 1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5건이 이 동절기에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주로 그 해상 기상이 불량한 이제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항을 감행함으로써 이제 선박이 침몰되거나 또 충돌되는 그런 이제 이유로 기름이 바다에 유출되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지난
그 2007년 12월에 그 충남 태안 말리포 해수욕장 있죠. 그 앞에서 그렇죠. 그 발생된 허베이 스피리토 그 원유 유출 사고.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이제 부산에서 발생된 현대 브리지오 기름 유출 사고를 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충돌 사고를 통해서 많이 유출이 되곤 하는데, 자, 그렇다면요, 이 중부 해경안전본부에서는 해양 오염 사고 방지를 위해서 앞서서 기동점검단 말씀도 하셨고 좀 더 다양한 계획을 마련해 두셨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 해양 오염 사고는 우선 예방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이 되면 우선 그 지역 주민들과 그 어업인들에게 미치는 그 재산 피해가 대단히 크고 또 환경을 파괴하는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그 중부 해경본부에서는 그 매일 20여 척의 경비 함정이 이제 해상 순찰을 하면서 해양 사고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 매일 항공기 3대를 동원해서 항공 감시 활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예. 또 바닷가에서는 이제 해경 안전센터라 해서 육상으로 보면 이제 파출소의 이제 개념인데요. 이 해경 안전센터가 24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는 경찰관들 그리고 그 방제 전담 요원들이 항포구 순찰을 하면서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절기 대비 해양 오염 사고 위험성이 큰 유조선이랄지 기름 저장 시설에 대한 출입 검사를 지난 11월 9일부터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예.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선박 460척, 시설 210개소를 검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해양오염 방제 요원 전문 교육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또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그 10월에 2차례에 걸쳐서 그 신입 방제 요원 21명을 대상으로 그 해양오염 사고 대응 절차라든지 조사 요령 등에 대한 그 현장 업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앞으로 전문 방제 요원들인 거죠? 네, 이제 신입 방제 요원입니다. 예. 예. 앞으로도 이제 방제 요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그 사고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요 또 그 운전 중에 왜 담배꽁초 버리면은 그거 신고하는 사람 포상금 주는 제도 예전에 있었는데 이 바다에서도 해양 오염 행위 등을 하면은 이걸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준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신고 보상금은 이제 그 기름 유출량 그리고 이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그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 신고 포상금이 이제 4건 지급되었는데 그 지급액은 17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좀 오염 얘기를 해봤습니다. 특히 해상 기름 유출 사고가 나면은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한 것 같다. 이 점을 좀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요. 자, 또 하나 서해에서 발생하는 특히 이 수도권 앞바다, 연평도나 이쯤에서 이제 발생하는 게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거든요. 정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어민들도 어민들이고 단속하는 해경들도 많은 부상과 인명 피해가 있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불법 조업 사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부 이제 중국 어선들이 우리 남한과 북한의 이 수역을 넘나들면서 그 겸허한 아주 수법으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이제 연평도에 특공대를 배치를 했고 대청도에는 소형 경비정 안척을 전진 배치해서 그 중국 어선의 동향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들 중국 어선은 주로 이제 야간이나 그 기상이 불량할 때 기상이 불량하면 되게 이제 파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때를 틈타서 불법 조업을 이제 감행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는 이제 단속 경찰관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이 조타실이라면 이제 우리 자동차의 그 핸들과 같은 운전석 같은 곳이죠. 네, 예, 그 조타기가 있는 곳인데 이 조타실의 창문이나 예. 또 출입문을 용접을 해서 아예 진입을 못하도록 못 들어오게 예, 하는 그런 중국 어선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저항할 때 보면은요, 막 건전지, 막 주먹만한 건전지나 돌 같은 것들도 막 던지고 우리 해경들 단속하면서 많은 피해를 볼 것 같은데 많은 피해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식으로 단속이 좀 되는지 이렇게 좀 지능적으로 그 불법 조업도 하고 조타실까지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단속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래서 저희 해경이 이제 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중국 어선의 어떤 이동 경로랄지 또 조업의 어떤 동향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본격적인 조업철인 10월부터는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우리 대형 함정으로 구성된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이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9월 달에 중국 해경국 그 간부들과 이제 국제 회의를 할 때도 이 중국 당국에서 자체적으로 불법적 근절 대책을 좀 강화해라 이런 이렇게 이제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그에 필요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또 본부장께서도 이 해경 국제협력관으로 또 일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외교 채널도 잘 가동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었나요? 불법조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만은 이제 중국 어선이 이제 우리 수역에서 그 연간 이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척수가 1,600척입니다. 1,600척. 네, 1,600척인데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허가 없는 중국 어선이 이제 대거 우리 수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우리 해경이 그 단속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작년에는 중국 어선 근거를 64척을 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58척을 근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내의 그 수산물 소비량이 최근에 급격하게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이제 중국 연안의 어업자원은 고갈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수역에서 그 불법 조업을 감행하는 이러한 행위는 당분간 이제 지속이 될 것입니다만은 우리 해경에서 이제 기상 불량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단속이 가능한 그 대형 함정으로 이 구성된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가동을 시켜서 강력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 처벌을 중국 당국에 넘겨줘서 받게 되면은 굉장히 세게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저항도 심하게 한다도 하는데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처벌은 이제 불법적 혐의로 이제 납포된 중국 어선들에 대해서는 그 배타적 경제 소액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제 이의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의지법과 그다음에 이제 영해 및 접속 수역법에 따라서 최대 2억 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특히 그 해경의 단속에 이제 흉기로 저항한다거나 또는 다중이 그 모여서 집단으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선원 전원을 구속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엄정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 그 범죄 행위에 사용된 선박까지도 몰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해양 사고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항공기 실시간 영상 전송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시스템인가요? 네, 이 영상 전송 시스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상을 보내주는 것인데요. 우리 중부 해경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행기가 총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가 이제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감시한다든지 또는 기름을 유출한 선박을 발견하게 되면 그 레이더나 이제 적외선 열상 카메라로 그 촬영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영상 전송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우리 해경 상황센터로 이제 보내고 이 영상을 받은 해경 상황센터에서는 그 해상에서 경비하는 함정에 전파를 해서 현장 상황 처리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휘관이나 상황 담당자들이 해상의 현장 상황에 맞게 경비함정 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장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난 봄이었나요? 항공기 이용해서 민관 합동으로 그 갯벌에서 비상 착륙 훈련했다. 이런 소식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난 3월 27일 날 그 봄에 이제 인천 영종도 갯벌에서 정보기관 최초로 우리 해경이 주관을 해서 그 여객기가 갯벌에 불시착한 상황을 가정한 가운데 이 해군 소방 그리고 인천시 공항공사 등 13개 유관기관 300여 명의 인력과 공기부양정 4척, 헬기 2대, 구급차 등을 동원해서 대규모의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영종도의 인천국제공항은 하루 평균 850회 그러니까
2분당 한 번꼴로 이 항공기가 이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 지역은 안개가 대단히 많이 끼고 또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항공기가 그 갯벌에 불시착할 우려가 높거든요. 그래서 갯벌에 접근이 가능한 공기부양정 그리고 헬기를 주로 동원을 해서 훈련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예. 이 훈련을 통해서 국가적 해양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유관 기관별로 해야 될 사고 대응 절차를 숙달하고 또 해경이 해상 사고 현장에서 총괄 지휘하는 체계를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해상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짧게 이 수도권 해상 안전을 위해서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향후 계획 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다음 주 11월 19일이 되면 이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지 이제 1주년이 되고 우리 중부해경본부도 개청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국민안전처는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수립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우리 중부해경본부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 바다 현장에 종사하거나 또는 바다를 찾는 국민들의 안전을 살피고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YTN 라디오에서도 네. 무엇보다도 국민들 속에 해양 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죠. 적극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세월호 사태 이후 해양 사고 특별히 우리가 재발하면 안 된다라는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인터뷰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김두섭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 구산동에 사는 혜승이 엄마예요. 제가 저번 주 일요일 날 낮에 볼일 보러 나갔다가 딸한테 전화했더니 딸이 그 다음날 첫 출근인데 친구 만나러 나간다 그래서 제가 욱하는 마음에 딸을 마구마구 혼냈어요. 집에 와보니까 눈이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딸한테 정말 사과하는 마음으로 그랬고요.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잘 못해줘서 미안한 게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 우리 딸 만난 게 항상 감사하고 저는 행복해요. 딸아, 우리 딸 혜승아 항상 고맙고 엄마는 너 항상 응원할게. 우리 항상 화목한 가족을 이루자. 화이팅 우리 딸. 고마워.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박명신님께서 따님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저희는 선물 중국어 수강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들 있습니다.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샵 0945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박명신 씨의 신청곡 노사연의 만남입니다.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5, 4, 3, 2, 1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소나타, 그랜저 등 8가지 승용 주요 차종을 11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선수율 20% 이상. 적용 차종 및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비인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물도 살림살이처럼 알뜰하게 잘 쓰고 요령껏 절약해야 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한 해 가운데 주로 여름에 내리는 비로 물살림을 합니다. 여름에 비가 적게 오거나 물살림을 잘 못하게 되면 마실 물조차 부족하게 됩니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물이 없도록 물을 잘 살리는 것, 즉 물살림을 잘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물살림,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생존의 일입니다. YTN 라디오 물살림 캠페인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는 원래 수도권 웰빙 시대가 있었죠.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새로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맛있는 여행.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 풍경을 음미하는 시간인데요.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식도락가입니다. 그리고 미식가고요. 웰빙 전문 기자입니다. 이현주 기자를 연결해 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아유, 아나운서님 오랜만이에요. 예, 저랑 제가 부산에서 근무할 때 잠깐 같이 일했었죠. 네네네. 저 목소리만, 저도 그때도 목소리만 들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목소리만 찾아뵙게 됐네요. 다음엔 스튜디오에 나오시죠? 암요, 꼭 찾아뵙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창덕궁, 그중에서도 창덕궁 후원을 추천해 주신다고 하는데 네네. 이 이유가 뭔가요?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유산 중에서 가장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운 풍경으로 뽑아낸 곳이 창덕궁 후원인데요. 1997년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죠.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지난주에는 단풍이 살짝 익어 있었어요. 네. 아마 이번 주에 가시면 가장 아름다운 창덕궁의 단풍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번 주 후원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죠. 이 비밀의 정원이잖아요. 비밀의 정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금원이라 부르기도 했었대요. 그렇죠. 그리고 창덕궁 같은 경우에는 조선 궁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임금님들이 거처했던 궁인데 궁의 70% 이상이 다 후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선의 왕들이 가장 사랑했던 정원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자, 네네. 그렇다면은 좀 더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빨리 가보고 싶은데 여기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요? 이게 인터넷으로 선착순 50명 정도 예약을 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창덕궁은 그냥 들어가실 수 있는데 창덕궁 후원은 함양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게 해설사분하고만 같이 들어가서 해설을 들으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자유관람은 불가능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인터넷 예약을 하시려고 하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빨리 예약이 차서. 네, 이게 인터넷 예약분이 50명이고요. 현장 예약이 매일 시간대별로 있어요. 현장에 가셔가지고 좀 늦은 그 다음 시간대를 예약을 하시면 당일에도 바로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게 좀 궁금하던데 그 얼마인가요? 입장료가? 입장료가 전차다. 또 창덕궁만 하면 2,000원이고요. 후원까지 들어가면 5,000원이에요. 그렇군요. 네네. 아무래도 또 그 현장 보존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관리를 위해서도 좀 제한된 인원만 입장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이현주 기자께서 보시기에 창덕궁 후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어디던가요? 저는 제가 들어갔던 날 햇살이 굉장히 좋았는데 후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부용지라는 연못과 부용당과 부용정이라는 정자와 정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곳에 가시면 과거의 연못에서 그 왕들이 배를 띄우고 놀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풍요를 즐겼다 하시는데 저희가 창덕궁 후원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창덕궁 후원의 왕들이 쉼만 취하던 곳은 아니었어요. 부용지에 가면 그 영화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과거에 선비들이
선비들이 이곳에서 과거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과거 왕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에 하나가 젊은 선비들이 이곳에 와서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며 과거 시험을 치르던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왕이 약간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라의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던 곳이었기 때문에 약간 좋은 뜻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영화당을 지나서 저 끝으로 가면 그 창덕궁의 백미라고 하는 옥류천이 있어요. 옥류천은 북한산 자락 너머에 있는 응봉 봉우리에서 흘러나오는 계곡물을 끌어다가 만든 자연 계곡인데 그 인조가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 바위를 깎아서 연못을 만들고 거기에다 글을 새겨 놓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떡 앉으시면 분명히 이게 궁 안에 있는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산속에 들어있는 깊은 산중의 깊이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좀 멋진 경치도 구경하고 참 아름다움을 음미하면서 무엇보다 이현주 기자의 전문 영역이죠. 먹을 거, 맛집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추천 좀 해주시죠. 창덕궁에서 나오시면 제가 두 군데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창덕궁에서 바로 앞으로 나오시면 창덕궁 정문이 동남문이잖아요. 그렇죠. 동남문 앞으로 뻗어있는 길이 웅리동이에요. 이곳에 가시면 약간 건 50여 년 가까이 남도의 맛을 지켜온 집이 있어요. 목포 주인장이 목포의 맛을 음식을 내는 집인데 홍어회와 홍어찜 그리고 시원한 연포탕을 맛보실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군요. 특히 이 집의 홍어 같은 경우에는 목포의 홍어 맛을 잘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 곳인데 약간 제대로 된 홍어의 맛을 한번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곳에 가시면 좋고 혹시 아이와 함께 가신다면 이 집에 또 떡갈비가 있는데 그 맛도 되게 별미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우리나라 전통의 떡갈비와 함께 연포탕이나 목포 홍어 맛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집의 밑반찬들이 되게 맛깔스러운 젓갈향이 스치는 맛깔스러운 찬들이 많아서 약간 한국적인 식사를 하시고 싶을 때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곳은 창덕궁 바로 옆에 있는 밤벼락을 두르고 있는 동네가 원소동이라는 동네예요. 그 원소동 언덕배기에 보면 칼국수집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 집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다른 곳에서는 없는 게 누른 호박전이라는 그 메뉴가 있어요. 누른 호박전. 그러니까 늙은 호박 있죠. 저희가 흔히 펌킨한 그 늙은 호박전에 속을 파내서 얇게 채 썰어서 찹쌀가루를 넣어가지고 노릇노릇 부쳐내는데 그 누구라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달콤하고 바삭한 맛을 지니고 있어서 어르신이거나 아이거나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전통의 전이거든요. 그렇군요. 동네 오시게 되면 가서 꼭 한번 별미로 드셔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벌써 이 설명만 들어도 식감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창덕궁 후원 그리고 그 주위의 맛집 두 곳을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첫 방이었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스튜디오로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죄송하죠. 빨리 오세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다음 주에 현장에 가서 더 낭낭한 목소리로 밝은 소식, 재미있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여행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저는 지금 도시락 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통인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2개 추가 구입이지. 자, 됐지? 네. 오케이. 도시락? 네. 낼게요. 하나. 예, 여기도 가맹점이에요. 뭐냐? 무슨 맛 줄까? 오렌지 맛이. 오렌지로? 이게 컵이 2,000원짜리인데 미래의 일꾼들이라 아줌마가 1,000원에 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통인시장 및 마을기업 도시락 카페 운영 총괄 관리를 맡고 있는 심계순입니다. 도시락 카페 오셔서 엽전을 구입을 하시면 저희가 빈 도시락 용기를 드리는데 그 용기에다가 시장에 가셔가지고 본인이 드시고 싶은 먹거리 사실 때마다 엽전으로 계산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과에서 단체로 교수님과 함께 체험하러 왔어요. 엽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음식 같은 것도 엽전으로 사보고 했는데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엽전을 가지고 이런 활동이 계속 지속된다는 게 좀 신기했고 창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몇 개 맛있는 특정 음식들 위주로 판매가 되어 있는데 좀 더 다양한 먹거리들이 판매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와서 즐기기에 좀 적합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이쪽으로 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시장이 좀 더 확대돼서 한국 전통 문화 알릴 수 있는 체험마당이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인시장에서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네, 이혜미 리포터였습니다. 통인시장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네요. 경복궁 바로 옆에 있죠. 그 엽전을 가지고 식사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도시락 카페 참 이색적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고 하네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릭 애슬리의 Together Forever.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알아봅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서울시 소식이죠. 신웅진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수능 추위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슬슬 겨울 채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서울시가 폭설에 대비해서 대중교통을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고요. 네, 아무래도 눈이 많이 오면 교통이 마비되고 혼잡해지죠. 서울시가 혹한과 폭설기를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넉 달간 겨울철 종합 대책을 가동합니다. 네. 우선 대설경보가 발령되면 지하철은 막차 시간에 1시간, 그리고 버스는 노선별로 최대 1시간 연장 운행합니다. 이 제설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도 미리 확보하고 이 폭설이 내리면 군부대, 경찰과도 협조해서 인력을 투입합니다. 또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서울역과 영등포역 인근 응급대피소에 100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잠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 거리 노숙인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 등 인력 83명을 투입하고 진료소를 찾은 노숙인만 진료하던 시스템에 더해서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는 노숙인도 직접 방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좋네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짚어볼 문제가 한강 녹조. 올해 특히 한강 녹조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녹조를 시기별로 정리한, 그리고 유형별로 정리한 지도가 나왔다고요? 네, 처음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 어떤 조류가 발생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지만 이 대응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서울시가 2010년부터 5년간 한강 상류와 하류에 있는 조류 모니터링 지점 12곳의 자료를 수집해서 이 조류 맵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 시기별로 조류 발생 패턴을 지도와 사진, 색깔, 수치로 시각화한 건데요. 크게 3개로 구분했습니다. 이 규조류와 남조류, 남녹조류 등 모든 조류는 2, 3월 봄철 갈수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수돗물 여과 과정을 방해하는 장애성 규조류는 5, 6월, 그리고 녹조 현상을 일으키고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게 하는 남조류는 수온이 올라가는 8, 9월에 주로 발생했습니다. 이 서울시는 이 지도를 조류 검사 기관과 정수센터 등에 배포해서 조류 발생 예측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첫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서울 가락시장인데 올해로 30살이 됐습니다. 곧 가락몰도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현장 다녀오셨죠? 예, 어제 다녀왔습니다. 이 지어진 지 오래된 만큼 많이 낡았는데요. 이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마치고 재개장을 합니다. 예. 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다음 달 말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식자재 시장과 먹거리 타운이 어우러진 가락몰을 연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총 면적이 21만 9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이 가락몰은 청과 수산, 축산, 식자재 등 1,100여 개 직판 점포가 들어서는 판매동, 그리고 각종 먹을거리를 체험하는 테마동, 이 지원시설이 있는 업무동 등으로 구성됩니다. 네. 이 판매동에는 특히 동시 2,0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주차 공간을 갖추고 있고요. 가락시장과도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이 수산과 축산, 식자재는 모든 점포 배정이 끝나서 이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청과 상인의 절반가량이 기존의 점포에 남아 있겠다며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죠? 각 점포마다 이제 입장이 다 제각각인데요. 예. 그 전에 누렸던 권리 같은 것들을 좀 더 계속 갖고 있겠다.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계속 있군요, 아직. 네, 그렇습니다. 이 청과 상인들의 입장이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이들의 오래한 입주는 물건도 같고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사 측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물류시설을 더 확충하고 공청회와 전문가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이전을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YTN 신웅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이 소리 다 아시죠?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 맛있는 김치. 이제 김치톡톡에 넣기만 하세요. 왜냐? 유산균이 감칠맛을 만드니까. 경험해보세요.
백종원이 추천하는 맛있는 김치 쉽게 만드는 방법. LG 디오스 김치톡톡. 대한민국과 프루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루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5, 4, 3, 2, 1,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소나타, 그랜저 등 8가지 승용 주요 차종을 11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선수율 20% 이상. 적용 차종 및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비인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인.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1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산타보다 먼저 찾아온 11월의 크리스마스. 더 넥스트 스파크를 하루 3,000원으로 부담 없이 만나거나 더 넥스트 스파크 사고 삼성기어 S 스마트워치를 받거나 11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선수율 15%, 금리 5.5%, 유예 할부 48개월, 유예율 최고 70%, LS&T 모델 기준.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감독입니다. 오늘은 이안 플레밍 원작 소설을 영화한 007 시리즈 24번째 편 스펙터의 개봉일입니다. 제가 최근 1편부터 차례대로 보고 있는데요. 스펙터는 이미 1편부터 나오던 악의물이라는 걸 알고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과거의 신사 이미지에서부터 액션맨으로 변화된 최근의 007은 관심과 인기가 역대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007 시리즈 최신작 스펙터의 주제곡 샘 스미스의 Writings on the Wall 골라봤습니다. (9726번님) 할아버지가 수능시험 보는 외손자, 친손녀 시험 잘 보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문자 주셨어요. 이 시간 63만 수능 수험생 모두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문자입니다. 자, 이제 곧 10시가 되면 80분간의 수능 국어 영역 과목이 끝나거든요. 우리 수험생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집중해서 진중하게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